평등하고 공정한 마음이 같이 쓰이지 않고요. 내 건 아끼고 네 건 아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부담 느꼈는지 이런 감각적인 게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유형에서도 당연시 여기는 거,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더 밑에는 평등 의식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것처럼 나를 아끼고 내 것처럼 당신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될까요? 이거 너무 심플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이론도 아니고요. 인간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미안할 때 미안함을 전달하는 거. 두 번째, 고마울 때 고마움을 전달하는 거. 매우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하면서 미안함을 전달 안 하고 당연시 여기고 고마움을 전달 안 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미안할 때 미안하지 않고 고마울 때 고맙지 않아요. 누군가를 뺏어 먹어서 걔는 굶고 있는데 미안해 자기야 나 때문에 지금 당신 굶었지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말을 못할까요? 마음이 못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우가 밝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감하는 기제가 약할 수도 있고요. 말의 표현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고칠 수 있는 거는 표현이 약한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공감 기제 자체가 없으면 내가 부모가 다시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고마움과 미안함의 밑에는 상대를 당연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평등한 당연시가 없어요. 이런 행동 유형은.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되게 아껴서 이 사람이 5만 원 쓰는 게 되게 아껴요. 2만 원 쓰는 거 아까워요. 근데 상대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왔어. 자기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10만 원 썼어. 자기야 무리한 거 아니야? 그 평등하고 공정한 마음이 같이 쓰이지 않고요. 내 건 아끼고 네 건 아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부담 느꼈는지 이런 감각적인 게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유형에서도 당연시 여기는 거,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더 밑에는 평등 의식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것처럼 나를 아끼고 내 것처럼 당신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될까요? 나만 있겠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범죄심리학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상대가 사기칠 걸로 분명히 안다.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냐면요. 얘가 사기인가? 얘가 이거를 너무 나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사람이 귀찮아한대요. 이 판단을. 그리고 내가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 맞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 체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의심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깜짝같이 속일 수도 있는데 대방 그중에 한 70%는 안 당할 수도 있는 기미가 있는데 나의 처음에 결정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인간의 안정감이나 합리성 때문에 내가 못 알아채는 듯 혹은 귀찮아서 판단이 보류하여 결국은 인간에게 사기는 아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지능이 매우 높죠. 사회적 민감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분위기 딱 들어오면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알아차리죠. 근데 그런 분들은 더듬이가 나보다 상대한테 먼저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이 읽혀서. 근데 우리가 귀가 내가 조용해져야지 하면 귀때기가 꺼지나요? 귀때기가 있기 때문에 들리죠.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흡수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진력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지쳐서. 타인이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드러내진 않아요. 아주 이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돼서 이게 나를 해칠 것 같다라고 할 때만 좋은 지리를 얘기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일 때는 아마 타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됐던 유년기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서 그분은 주변에 있을 때 케어를 조금 잘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감성이 높으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좋을 수 있어요. 깐깐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깐깐하죠. 그러면 자기가 내가 누워있으면 자기 누워있을 때 내가 베개 갖다 주지. 그러면 내가 누워있을 때 베개가 없으면 갖다 줘야지.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민감성을 그 사람만큼 배려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건강하게 요청하면 돼. 오빠 올 때 베개 갖다 줘. 고마워. 내가 이따가 커피 타줄게.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법을 하면 내가 조금 덜 건강할지라도 풀어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지혜를 발휘해서 누군가랑 계속 맞춰가는 작업이지 누군가를 한 번에 손절하고 한 번에 떠나가고 내일 알던 사람을 오늘까지 알고 사랑했던 사람을 내일 그냥 차단하고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성숙하게 어른답게 그다음에 나도 나 쿨한 척, 나 싹 잊은 척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은 그렇게 못 잘리듯 감정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감정이 회복할 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눈치코치가 없는데 어떻게 길러요? 근데 표현을 기르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학적으로는 누군가를 내가 도와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저도 서강대 다닐 때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교수님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인지로 변한대요. 이게 인간 같고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학은 다르죠. 장발장 같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캐파가 있으니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변화시킬 때 그런 무한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지혜가 있어서 좀 나한테 빠르게 건강하게 대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이게 표현의 변화까지가 어렵다라고 하면 두고 가시면 되고요. 눈치코치라는 건 이래요. 어떤 경우로 레퍼런스를 자꾸 안 쌓는 거예요. 단기 기억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가 불쾌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불쾌하네? 자꾸 단기 기억화 시키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적용해 보시고 다시 장기 기억화 만드시고 카테고리 만들고 사람의 유형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라고 본인이 조금 노트를 쓰듯 쓰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감정을 잘 못 느낄 때는 어쩔 때 미안한 줄 몰라요. 어쩔 때 고마운 줄 몰라요. 이것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동치미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한 드라마 말고요. 동치미 같은 거 보면 일상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패널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연을.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 왜 저건 어머 웬일일까? 간접으로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텐데 나한테 단기 기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저 부인이 했는데 왜 청중들이 웬일이야 남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남편이 왜 저렇게 얘기한 게 비난받아야 되지? 왜 저게 호감이 안 되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그런 감정적인 거를 간접으로 늦게라도 쌓으셔야 돼요.